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놓았던 카드들을 불러가지고 반응할 거예요. 몸을 뒤로 젖힌다 할 수 있도록 팔 한쪽을 고개를 숙일 수도 있는 거고,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완전 오도만큼 기분 좋은 채널 오도뮤직입니다. 취하네. 음악에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들도 코드, 즉 화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적어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음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화음은 언제부터 쓰인 건가요? 누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초등학교나 피아노 학원 등지에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게 화음인데, 이런 원초적인 질문은 해본 경험이 많이 없을 거예요. 문화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의뢰 그러듯이 음악 이론의 일부분 역시 정확히 콕 집어서 기원을 추적할 수는 없고 그럴듯한 설명을 그냥 추측할 뿐인 건데요. 다만 화음이란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였고 항상 인간들에게 화음 자신, 즉 자기들을 찾아달라고 늘 소리치고 있었던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화음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고, 집요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날의 화음 체계를 정립하고 복잡한 화음을 현재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화음이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였고 인간들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음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화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음은 한 가지의 음 높이를 가지는 파동이 아니라 다양한 음 높이를 가지는 다양한 파동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인지 말로만 하면 잘 모르겠죠. 하모닉스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연에 존재하는 개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이를 나름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퍽 밀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자연스럽나요? 아니면 무언가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나요?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야겠죠? 또 개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그때그때 반응을 아무런 기반 없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몇 가지 기본적인 반응을 마치 카드처럼 고려해놓고 그 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조합해서 최종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자극에 대응합니다. 다시 누군가 당신을 밀쳤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몸은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 놓았던 카드들을 불러가지고 반응할 거예요. 그림을 잘 못 그려 죄송한데, 몸을 뒤로 젖힌다 할 수 있도록 팔 한쪽을 뒤로 뻗는다, 발 한쪽을 뒤로 내딛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고개를 숙일 수도 있는 거고,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또 이게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어요. 동공을 확장시킨다, 더 자세히 가면은 털을 곤두세운다. 이렇게 많은 카드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들에서 이렇게 누가 당신을 밀쳤을 때 중요한 카드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카드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는 한 80%의 중요성이 있을 거고, 팔 한쪽을 뒤로 뻗는 거는 뭐 10%, 그냥 예를 든 거니까 대충 생각해주세요. 발 한쪽을 뒤로 내리는 거는 5%,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 1%, 0.1%? 하지만 무수히 많겠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카드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여기 있는 카드를 적절히 조합해가지고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밀침 예시는 100% 엄밀한 비유는 아닌데 유추를 위해서 들어봤고요. 이렇게 개가 카드를 만들어서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원리를 공학에서는 모드라고 하는데, 구조물의 응답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구조물이 모드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이유는 오히려 신기한 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겁니다. 이것을 음을 발생시키는 개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기타줄을 예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사실 목소리를 내는 성대나 관을 이용한 관악기 모두 원리는 똑같아요. 설명하기 편하게 신숙한 기타 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양쪽은 고정된, 전문용어로는 고정단이라고 하고 수평방향 선이 기타 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끝에쯤에서 한번 줄을 튕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기타 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이 기타 줄은 튕긴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이 기타 줄은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기타 줄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에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 7개를 보여드린 거고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카드는 이 기타 줄 관점에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카드예요. 언제든지 내놓고 싶은 카드.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 기타 줄 입장에서 자신이 내놓기 꺼려하는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럼 기타는 이 많은 카드를 조합해가지고 자극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예요. 아까 쯤에서 튕겼잖아요. 이 기타 입장에서 제일 위에 보이시는 이 가장 자신 있는 카드만 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카드들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개가 자극에 대해서 한 가지 주파수로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카드의 조합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많은 음을 동시에 들려준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음은 C죠. 이 C 음이 기타가 첫 번째 카드를 내놓았을 때 그 카드가 함유하고 있는 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 그 다음이 세 번째, 이렇게 무수히 많은 카드들이 다음과 같은 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죠. 그 다음은 원래 도에 비해서 한 옥타브 높은 도, 그 다음은 솔이죠. 그 다음은 두 옥타브 높은 도, 그 다음은 미, 그 다음은 솔,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낮은 카드일수록 이 기타 줄이 가장 내보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죠. 즉 숫자가 높은 카드로 갈수록 거의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낮은 카드일수록 우리 귀에 들리는 비중이 높을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기타 줄을 튕겼을 때 우리는 이 낮은 도음을 예상하고 기타를 쳤겠지만 실제로는 이 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음에서 한 옥타브가 높은 음도 들리고 그 다음 솔 음도 들리고 그 다음 한 옥타브 더 높은 도도 들리고 그 다음 미도 들리고 그 다음 솔도 들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음들이 동시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음 높이가 다른 두 가지 음 이상이 동시에 들리는 것을 화음이라고 했죠. 즉 우리는 이 화음이란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만들고 보완해내가지고 철저하게 짜여진 음의 조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시 시대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한 음을 목소리로 낸다든지 아니면 피리 같은 거를 투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음을 내더라도 항상 그 소리에는 많은 카드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이 섞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은 우리한테도 좋죠. 왜냐면은 화음은 듣기 좋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음을 냈을 때 정확히 하나만 들리면은 재미없겠죠. 하지만 의도치 않더라도 많은 음이 섞여있으니까 우리 귀에 듣기에 풍부하고 더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타 줄은 이 카드들을 어떤 비중으로 섞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이 기타가 자연적으로 최적화된 최고 효율의 방법으로 조합해서 반응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중앙에서 이 기타 줄을 튕겼다고 생각해볼까요? 신기하게도 이 기타 줄은 정확하게 첫 번째 카드만 꺼냅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카드만 가지고 자극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관악기를 불거나 어떤 것을 할 때 정중앙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이유예요. 이렇게 정중앙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풍부한 배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음 같이 정확히 한 음만 들리게 되니까 더 재미가 없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데를 튕기게 되니까 기타가 풍부한 배음이 섞인 음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화음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이미 존재하였고 자기들을 찾아달라고 항상 소리치고 있었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자기와 같은 음으로 된 카드들 제외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음이 솔이라는 거예요. 솔은 자기 자신 즉 근음으로부터 완전 5도의 차이에 있는 음이죠. 제가 음악학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완전 5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카드 번호가 낮은 카드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완전 5도에 해당하는 솔은 무려 세 번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5도에 해당하는 솔이라는 음은 이 개가 자기 자신의 즉 근음만으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기 버거울 때 거의 자기 오른팔처럼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진행뿐만 아니라 코드를 이루고 있는 음에서도 완전 5도가 그만큼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 근음이 제일 많이 사용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음이 완전 5도 위에 있는 솔 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모닉스 이론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 했는데 괜히 지금 술 마시고 하느라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 하모닉스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들이 3도 간격으로 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그 음계는 어떻게 생겨난 것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편에 걸쳐서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번 재밌는 컨텐츠 들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